개그맨 이경실 씨의 음. 얘기인데 이분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네. 이경실 씨 최근까지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비쳤었고요. 그리고 그랬죠. 얼마 전에 그 가수 조영남 씨의 팔순잔치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음. 참여해서 어.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음. 갑작스럽게 자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야 그거 전해졌습니다. 너무 네. 황당했어요. 이 자택이 용산구 이천동 소재인데 무려 네. 89평 굉장히 큰 와. 아파트입니다. 1970년대에 준공돼서 24가구만 거주하는 강북 쪽에 굉장히 대형 평형의 음. 아파트인데 이경실 씨는 2007년에 이 아파트를 14억 정도에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꽤 시세 차익이 난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오는 어. 이제 27일 정도에 경매가 시작되는데 경매 시작가가 25억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와 그렇구나. 음. 아니 근데 사실 이분은 뭐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산 집도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집인 그렇죠. 거잖아요. 음. 네네. 그리고 그동안 이분의 그 이경실 씨는 아들 얘기도 좀 간간히 들렸던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 빚을 갚을 정도의 현금이 없었다라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해요. 네, 생각을 해 보면은 네. 실제로 이경실 씨의 아들 이제 손보승 씨는 배우로도 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여성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음. 과정에서 네네. 이경실 씨가 소가리도 많이 했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몇 그렇죠.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래가 도움을 줬다라는 그러니까 얘기 방송에서 생활비를 나온 적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경실 씨도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연예 활동을 해 와서 그리고 용산구에 이렇게 큰 평형의 아파트에 살면은 금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집이 경매가 넘어갈 정도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 해 보니까 이게 돈을 빌렸다는 거죠. 이 음. 아파트에 대해서 약 18억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 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난해 9월에 13억여 원에 대해서 이거를 청구를 했는데 못 갚은 거죠. 그래서 법원에 음. 임의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할 때 경매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음. 그럼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갚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까 여기에 소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용산. 용산. 용산이죠. 용산 최근에 토지 거래 허가 아 구역으로 묶였죠. 그게 또 아. 이렇게 또 여기서 오는구나. 연결되는구나. 그러면은 토제. 토제. 와 그러면 미치겠다. 이거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씀드렸죠. 1970 년대 집이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이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네요. 80평대 집에 산다는 게 유지비도 만만치 아유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거를 임차인을 끼고서는 사는 투자 목적으로 살기도 하는데 토지 거래 허가제도로 묶여 있으니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전세 끼고 살 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경실 씨 입장에서 이 집의 처분에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고 음.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안타깝네.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참 안타까우네. 또 야. 다른 피해자가. 그러니까 사실 이 대목에서 제가 또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정치가 우리의 삶과 진짜로 이렇게 밀접하게 밀접합니다. 예 연관이 예예. 되는데요. 토허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도 테드킴 님께서도 이경실 집 토허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좀 그래요? 확인을 좀 그거는 제가 한번 네. 용산구 전체가 지금 묶여 있으니까는 제가 한번 네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또 그런 한번 의견을 주셨으니까 의견을 네네. 주셨는데 네네네. 어쨌든 예예. 이렇게 '우리의 삶에 와 밀접한 참 게 정치다.'라는 네네. 진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무섭네요. 그러면 네. 이경실 씨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 또 아들 내외의 생활도 있고 또 이경실 씨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사실 이경실 씨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웃음을 준 분인데 네. 개인사는 녹록지가 그렇죠. 않았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첫 남편과도 오랫동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 남편의 이런 폭행으로 인해서 이혼에 맞아요.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재혼을 하고도 현 남편과는 이제 혼인 신고는 없이 계속 살고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희극인이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배우나 가수에 비해서 희극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논란이 불거지면 복귀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생각을 해 음. 보면은 가수들 같은 경우는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노래를 녹음해서 신곡을 발표할 수 있죠. 네네. 그러면은 그렇죠.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가 인기를 맞습니다. 얻으면 자연스럽게 컴백이 됩니다. 음. 배우들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이름과 자기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아요. 주어진 그 배역을 연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굉장히 선한 역할을 맡아서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송인들,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자기가 직접 나와서 게다가 웃음을 줘야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부정적인 이슈에 휩싸이고 나면은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웃기가 어려워져요. 왜 우리 음. 주변에서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왔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 의연한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행동을 하면 앞에서는 아우 그래 괜찮아라 하지만 음. 속으로는 짠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연예인한테 가장 안 좋은 이미지는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왜냐면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워너비의 대상이거든요. 대중들이 아무래도 좀 좋아하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이미지.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한 이미지를 갖는다? 연예인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훼손된다는 아, 거죠. 그럴 수 있네요. 오. 예, 예. 안타까운 네, 일이네요. 이거 포인트다. 그쵸? 그래서 이경실 씨가 어쨌든 뭐 그 개그의 데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이번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네. 좀 다시 건강한 웃음을 본인도 되찾고 네네. 저희한테도 웃음을 좀 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그맨들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요. 특히나 왜 이제 딱 생각되는 개그계의 뭐 데모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좀 롱런도 해주시고 오래오래 건승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거든요. 이게 예. 결국은 길을 잘 닦아주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 그런 농담처럼 "너는 안 늙을 것 같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나도 어느 한 업계에서 원로가 되고 또 나이 먹게 되는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영역을 넓혀 주시면은 지금 어리고 젊은 친구들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엔진 오늘 네, 문화부 소식까지도 쫙 네, 이어서 티키타카 알찹니다. 쇼 알차게 네, 왔습니다.